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가 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이영준 대표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보니까 2024년 네. 그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우리 시에서 움직임이 이제 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좀 요즘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상당히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빡빡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네. 먼저 국민의힘에 이제 어떤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창근 위원장님이 이제 몸풀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21일 날 토요일 날이죠. 예. 토요일 날 2시 신정초등학교 석바대관에서 예, 석반회관. 당원 교육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건데요. 예. 여기 이제 당원 한 1000여 명을 예. 모아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외부 강연 인사로 초청이 돼가지고 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강연도 하고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이창근 위원장 쪽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번 이 당원 연수를 계기로 당원을 집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총선 전에 세과시를 한번 세게 하겠다. 세과시를 한번 좀 하자. 지금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여러 명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방을 한번 세게 한번 날리겠다. 먼저 기선제압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할건 해야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안착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행사를 계기로 결의를 다지고 그다음에 서울과 하남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런 거를 이제 기치로 내세우고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행사를 지금 하는데 그러면 다른 후보들 또 같은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려는 모르겠네요. 또 다른 후속적인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하남에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해서 한번 힘을 돋겠다 하는데 어떻게 좀 힘빨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창근 위원장 오세훈 라인으로 이제는 알려지고 있죠. 네. 당원이 협의회 당원 연수 아마 이창근 위원장이 당협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이제는 마이크를 잡고 주도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정치적 멘토로 여기 알려져 있는 오세훈 시장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연다.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근이 한번 세게 하면 못 푼다, 몸을 푼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한 발짝 좀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은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여권의 패배 이후 여러 가지 지금 여권의 이제는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어제 16일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건 좀 그러니까 뭐냐면은 굳이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장점을 부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방침과는 상반된 그런 입장을 냈어요. 정부와 선긋기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라인에 있는 이창근 위원장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앞으로의 행보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는 하나 플러스해서 16일 어제죠. 국민의힘 새 지도부 인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사무총장이 바뀌었는데 이철규 전 사무총장에서 이만희 의원이 새 사무총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창근 위원장이 대구 출신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만희 새 사무총장도 영천, 대구 바로 옆에 영천이거든요. 같은 TK. 그러니까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이 영천이고 그렇죠. 이창건 위원장은 대구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TK 계열로 묶여서 이만희하고 이창근하고 서로 관계가 만약에 그런 지역 연고로 해서 관계가 좀 두텁다면은 지금 어제부터 당무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창근 위원장이 당원 협의회로서 이 당무감사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그 당무감사에서 도덕성하고 당선 가능성을 본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당무감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창건 당협위원장의 정적 행보 거치가 아주 중요하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창근 위원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만희 사무총장이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새롭게 된 것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당무감사에 나중에 그 최종 결정권이라든지 그런 거는 주인은 사무총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창근 위원장 입장으로 볼 때는 현재 그 여권 구도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당무검사의 악재도 있잖아요. 있죠. 그 뭐냐 전 시의원 공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역 내 여권에서 이창건 위원장을 비토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의원 공천 문제도 그렇죠. 언론사에 광고를 해서 성명도 내고 해서 이창건 위원장의 입지가 많이 좀 위축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내용이 다 아마 당무감사의 안건에 올라와서 아마 검토가 될 텐데 그런다고 봤을 때 그 TK 출신의 사무총장이 새롭게 됐다고 한다면 뭐랄까 이 정치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창건 위원장이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많이 그렇게 보면 운빨이 있는 거네요. 운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이 대표님 이용이 갑자기 그 이용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용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용 의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이 행사에서도 가장 강조를 한 부분이 이창건 위원장이 강조한 부분이 원팀 정신이에요. 원팀 정신. 원팀 정신. 원팀 정신인데 이게 이제 과연 원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원팀을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현직 시장인 우리 이제 이현재 시장의 마음을 어떤 후보가 잡느냐. 워낙 또 우리 이현재 시장께서도 지역 기반이 탄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현재 시장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과연 그 전에 총선 때는 안 돼가지고 둘이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현재 시장이 무소속 출마했다 고백도 마시고 했었는데 저번 총선 때죠. 그렇죠. 과연 이번에는 그게 이제 그런 마음속의 앙금을 다 해소하고 원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근데 이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편을 들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의원도 지금 이제 비례대표로 있다가 이번에 지역구로 하남에 와가지고 출마를 하겠다. 해서 지금 사무실까지 시청 앞에다 얻어놓고 민원인의 날도 운영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현재 시장과 또 이용 의원이 둘이 만나가지고 현안을 논의했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용 출마를 하게끔 지역에 하남 지역에 출마를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이현재 시장이다. 하남 출마에 이현재 시장이 역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현재 시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 중립 의무는 있는 것이죠. 있죠. 그렇죠. 지금 공직선거법 구조에 보면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2020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그 전월일치의 의견으로 판단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했다면 네.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왔다. 그래서 아마 이현재 시장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립을 잘 그러니까 지켜야 되겠죠. 또 저기 저 송병선 지금 그것은 그거는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소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후보라는 얘기는 아주 하기 이른 것 같고 그분도 하남 지역 정치 대비를 시킨 게 뭐 마포에서 이현재 시장의 역할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이것저것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굉장히 지금 이현재 시장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 여러 사람 지금 뭐 뒷얘기들은 있고 한데 아무튼 어떻게 이현재 시장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현재 시장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표시 안 나게 누구를 어떻게 그래도 뭐 이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또 뭐 지역 현안을 위해서 어떤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한가도 고민은 해보겠죠. 근데 아마 대놓고 하긴 쉽지 않을 그럼 겁니다. 뭐 이현주 시장님은 이제 거의 뭐 불출마 한다는 것이 뭐 거의 확정적인가요? 어떻게 그런 된가요? 거로 지금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출마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도는 분위기는 이현재 시장은 불출마 쪽으로 가다가 잡은 게 아니냐. 불출마요? 뭐 그런 근데 이런 것도 확실히 아직 모르잖아요. 다뭐 그렇죠. 닥쳐봐야 이제 아직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12월까지죠. 6개월 전 180일 아니 120일이죠. 120일. 그렇죠. 예. 그 출마하려면 120일 출마할 경우 120일 저기 시장직 사퇴. 그러니까. 그 이제 4개월. 그러니까 120일 그게 이제 금년 연말일 거예요. 그렇죠. 12월 초에는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년 연말에 이제 그 안에 무슨 한달반 남았어요. 가부 이제 뭐 판단이 쓰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들리는 얘기는 요 근래의 얘기는 불출마 쪽으로 가다가 잡고 시장 재선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 요번에 공천 문제도 이렇게 뭐 간단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 뭐 좀 뭐 20일 날뭐 행사한다는데 행사의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뭐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내용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당원 연수인데 오세훈 시장이 어떤 와가지고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와서 강연하고 그게 메인이죠. 콘텐츠라기보다도 네. 세과시야만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냥 전략 공천이 아니라면은 이용과 이창근 뭐 가장 유력하지 않겠는가. 또 이용이라고 하는 분은 그 전에 대선 때 그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수행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세게 한번 혼났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 넥타이 때문에 그렇죠. 쫓긴 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근데 그렇게 일반 시민들은 또 이용이 누구냐 그저 우리 하남 시민을 뭐 우습게 보는 거냐 어떻게 갑자기 뭐 알지도 그런 못한 얘기도 있죠. 사실은 뭐 사실은 갔다 그냥 근데 뭐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우리 저 이용 의원이 예전에 미사지구에 살았었죠. 미사지구에 살다가 서울 송파 쪽으로 아마 출마를 하려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고 그쪽 공천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하남으로 와서 튕겨져 나온 그래서 이제 하남 출마를 최종 이제 굳히고 지금 이제 하남으로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 전에는 하남 시민들 만나고 하는 일이 잦지 않았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스킨십 늘리고 사무실까지 얻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하남으로 출마를 그런 거 뭐 하려고 마음을 아주 굳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일세로 한번 어떤 시민을 뭐 무슨 하남 시민을 뭐 우습게 하냐 뭐 아무나 와가지고 무조건 선언만 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21일 10월 20일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2시네요. 오후 2시에 신장초등학교 석바대관에서 일단 뭐 이 당원 교육을 이창
그건 그 어떤 위원장의 어떤 주차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 시민들이 뭐 궁금한 뭐 어떤 당을 떠나서 그렇죠. 당을 떠나서 네, 한번 한번 가서. 왜냐면 유권자는 지혜로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번 들여다보고 네. 뭐 과연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하남시에 앞으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이창근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나는 뭐 무조건 뭐 어떤 당은 싫다, 어떤 당은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유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 가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창근 위원장은 올해 이런 행사를 했고 이제 이용 의원 지금 사무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도 아마 분발을 해야 될 거예요. 총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꽤 있는데 뭐 별로 활동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서히 이제 발동을 좀 걸지 않겠습니까? 이제 글쎄요, 근데 이창근 위원장 이런 시발점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6개월 그렇게 뭐 오랜 세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들이 다른 후보들은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아무튼 다른 후보들도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국민의힘 어떤 그 이창근 위원장의 어떤 기지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기지개 피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